안녕하세요. 유나입니다. 드디어 매년 12월에 공개하는 연말 결산편이 돌아왔어요. 저 오늘 그룹 이벤트 했어요. 그때 뷰티터크 때 나눠드렸던 거. 항상 강조드리지만 특히나 연말 결산편은 협찬이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거. 올 한 해 동안 쭉 테스트해보고 성분, 제형, 사용감, 가성비 등을 기준으로 엄선한 제품들만 보여드리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서 영상 봐주시길 바랄게요. 이번 연말 결산은 처음으로 두 편으로 나눴어요. 그동안의 결산 영상에선 제 피부 타입 위주다 보니 건성 위주의 제품들이 좀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피부 타입별 혹은 제형별로 좀 세심하게 나눠봤거든요. 게다가 또 추가로 선크림에 베스트 쿠션까지 이런 거는 왜 안 보여주냐고 요청 많이 하셔서 제품이 늘다 보니까 1, 2부로 나누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추천 팩부터 기초까지 먼저 공개하고요. 다음 주 2부에선 세안제에 선크림에 쿠션까지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부 기초편 시작해볼까요? 먼저 각질 제거는 앰플 필링 젤, 저자극과 효과적인 각질 관리가 동시에 되는 몇 안 되는 제품이에요. 특히 젖은 상태로 사용하는 인샤워 제품이라 사용감도 훨씬 편해서 손이 더 많이 가는, 효과도 좋아서 올해 가장 애용한 필링 젤. 그리고 딥 클렌징은 에스테던 포어 클렌저, 모공 청소팩으로 여러 번 추천했었죠. 발라놓고 내차 기다릴 필요 없이 1분이라는 시간 단축이 너무 편하고, 그럼에도 장시간 건조해야 하는 제품들보다 확실한 효과. 대신 시간을 잘 못 지켜 오래 하게 되면 피부에 자극이 되기 때문에 절대 욕심내서 오래 하시면 안 돼요. 마스크팩은 효능별로 3가지. 화이트닝은 미구하라, 진정 재생에는 케어놀로지, 완벽한 수분 공급으로는 로벡틴. 사실 미구하라랑 케어놀로지는 여러 영상에서 이미 보여드렸고 또 작년 결산 영상에서도 뽑혔던 제품들이죠. 역시나 올해도 베스트에 올랐는데요. 미구하라는 특히 올해 더 업그레이드 됐죠. 3종 미백 효과에 특히 내 피부처럼 밀착되는 이 브라이트 셀시트가 너무 훌륭해요. 바캉스 애프터케어로 사용할 만큼 화이트닝 효과가 가장 좋았던 마스크팩. 케어놀로지는 재생에 좋은 블루 오일을 미세하게 뿌린 겔 마스크인데요. 이 겔이 피부에 녹아 들어가면서 블루 오일의 효과를 집중적으로 볼 수 있는 마스크예요. 그래서 거의 에스테틱에서 진정 재생 관리를 받은 것 같은 비슷한 효과가 나는 제품. 로벡틴은 엄청난 수분 에센스가 들어있는 만큼 강력한 수분 공급에 특화된 제품이에요. 시원하게 해서 사용하기도 좋고 수분감 하나는 정말 확실해서 특히 음주한 다음날 애용하는 마스크이기도 해요. 그리고 토너는 2가지인데요. 깔끔한 사용감의 닥토용엔 아이소이 파하 퍼스트 토너, 촉촉한 사용감의 닥토엔 벨라몬스터 토토너. 가끔 토너에 여러 가지 기능을 기대하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토너는 피부결 정돈, 즉 닥토의 기능이 기본이죠. 건조나 미백, 탄력 같은 그 외의 기능들은 사실 에센스나 크림 같은 다음 단계에서 보는 게 맞죠. 아이소이는 닥토 역할에 충실하고 순하게 각질 제거가 되는 제품이라 데일리로 추천드려요. 드라마틱한 각질 제거가 아니기 때문에 매일 써도 순하다는 점. 벨라몬스터는 보습력 있는 토너를 선호하시는 분들께 추천. 약간의 늘어나는 점도는 끈적임이 아닌 적당한 촉촉함이에요. 특히 해조류 성분을 피부에 흡수시키는 게 너무 좋아서 토너 단계에서 충분히 흡수시키면 이 토너 단계에서 진정과 수분 공급이 어느 정도 가능. 토너 패드는 올해 강추드릴 제품 딱 하나. 야다 선인장 패드. 저도 몇 통씩 쟁여놓고 쓸 정도로 강추템. 일단 패드면이 상당히 부드러워서 일반적인 토너 패드에서 느껴지는 자극이 없고 피부에 닿는 느낌도 아주 좋아요. 게다가 전 토너 내용물이 안 맞는 경우가 많은데 이 패드는 성분 자체가 순해서 간지러움이나 따가운 자극이 전혀 없어요. 토너 패드 특유의 자극 때문에 꺼려하시는 분들께 특히 추천해봅니다. 에센스는 선호도가 갈려서 그냥 크게 워터 타입이랑 일반 에센스 타입 이렇게 2 분류로 나눴어요. 먼저 워터 타입으로는 아모레 퍼시픽 녹차 에센스, 닥터자르트 바이옴 에센스, 뉴 오리진 디어밀크 에센스 이렇게 3가지. 이 3가지가 워터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순서가 녹차, 바이오, 디어밀크로 갈수록 보습력은 강해지고요. 솔직히 AP 제품은 가격대가 있는 편이지만 순수히 물과 같은 제형을 선호하면서 피부가 맑아지는 효과를 원하는 지인들께 추천하는 제품이에요. 피부 칙칙한 남자분들께도 좋고요. 녹차 성분이 대표적인 항산화 성분이라 피부에 여러모로 좋은 건 사실인데 가령 녹차 함유량이 높다고 해서 그 효능을 고스란히 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녹차 성분 선호하는 분들께 제가 추천하는 제품. 바이옴 에센스는 정말 수분 충전에 충실한 제품.
닥터 다음에 이 에센스를 충분히 흡수시켜서 미리 수분을 채워주면 다음 단계 유분이 있는 제품을 사용하기에도 부담이 덜해요. 그래서 주로 오일리한 제품들을 많이 쓰고 있다면 앞전에 발라서 유수분 밸런스 맞추기에도 좋은 제품. 뉴오리진 디얼밀크 에센스는 독특하게 유단백 보습이에요. 그래서 워터 타입이라고는 하지만 웬만한 보습 앰플 저리가라로 강력한 보습 효과가 있고요. 특히 유단백이라 꾸준히 발라주니까 이 피부층이 좀 탄탄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워터 타입은 수분 공급에 포커스가 되어 있어서 제가 제형별로 나눴다면 일반 에센스는 기능별로 제가 3가지를 뽑았거든요. 미백으론 아이소이 잡티 세럼, 진정 재생으론 케어놀로지 블루 오일, 장벽 보습으론 코스알엑스 디 판테놀 앰플. 참고로 지금 쭉 보시면서 제가 협찬 영상으로 보여드렸던 제품들도 눈에 띄시죠? 그건 곧 제가 협찬 영상에서 보여드리는 제품들이 제가 실제로 화장대에 올려놓고 사용하는 제품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협찬 제의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제가 보여드릴 제품들은 요만큼이다 보니까 사실 기초 제품은 협찬 제품 제가 골라요. 그러다 보니 협찬이라고 억지로 좋게 말해줄 필요도 추후에 이런 식으로 보여드릴 의무도 없거든요. 긴 말 안 할게요. 진짜 좋은 제품들만 보여드린다는 거. 잡티 세럼은 전체 미백뿐 아니라 잡티에까지 효과적인 제품인데 미백 제품인데도 진정 효과까지 있어 특히 강추. 워낙 가벼운 수분 제형이라 토너 다음 가장 첫 단계에서 바르는 게 제일 좋아요. 케어놀로지는 제 평생템이라 잘 아시죠? 기초 마지막 단계에서 발라도 좋지만 전 에센스 단계에서 발라 흡수시키는 게 진정 재생 효과에 특히 좋더라고요. 비슷한 제품들이 많이 쏟아져 나와서 저도 많이 시도해봤는데 원료의 차이가 확실히 커서 효과 면에서 차이가 너무 나더라고요. 음식이랑 같아요. 재료는 같아도 어떤 원료를 사용했는지에 따라 효능은 천지 차이라는 거. 아무튼 올해에도 진정 재생 에센스론 블루오일. 이 디판테놀 앰플은 바이옴 에센스처럼 충실한 수분 충전용인데 가성비를 따졌을 때 좀 빨리 쓰게 되는 단점은 있는데 그만큼 효과는 확실. 요렇게 한 박스에 2개가 들어있는데 열심히 사용하니까 한 달이면 동나던데요. 대신 피부가 완전히 적셔지는 느낌이 들 정도로 보습력이 짱짱한데 피부 장벽이 약해졌다고 느끼는 분들께도 권하는 제품. 아이크림은 따로 사용하진 않고 앰플로지 탄력 앰플로 발라요. 고성분이라 주름 부위에 직접 바르는데 전 웬만한 아이크림보다 좋아요. 수분 에센스나 크림에 몇 방울 섞어 탄력 케어로 쓰기도 좋고요. 참고로 제 눈가가 메이크업이 정말 잘 번지거든요. 그래서 특히 낮엔 아이크림을 더 안 발라요. 근데 이 탄력 앰플은 수분감 있게 발리는데 쫙 흡수돼요. 그리고 수분크림은 3가지. 달바 화이트 트러플 앰플밤, 피지오겔 AI 크림, 키노닉스 원더 레미디 크림. 보습력 차이는 달바에서 피지오겔, 키노닉스 순이에요. 달바는 전 중복 합성에 추천드려요. 이름은 앰플밤이라 꾸덕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부드러운 크림 제형에 끈적임도 거의 없고 시간 지나면 오히려 살짝 산뜻해져서 오히려 저처럼 건성인 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속당김을 살짝 느끼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용감에 살짝 맨솔취가 있어요. 그래서 바를 때도 살짝 시원한 듯한 느낌이 있고 무엇보다 순해요. 그래서 예민 피부인 분들께도 강추. 피지오겔 AI 크림은 겨울철 건성 피부에 추천드리는데 피지오겔에서 연상되는 무거운 보습력이 아닌 건성에 적당한 보습력과 흡수된 후 자극 없이 편안한 피부 느낌이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겨울에 어느 정도 유분감 있는 그런 무난한 수분크림 찾는 분들께 추천. 키노닉스 원더 레미디 크림은 바르면 금방 날아가는 고질적 건성 피부에 추천. 제형은 피지오겔보다 살짝 더 되직하고 보습 지속력도 좀 더 높아요. 그러다 보니 그만큼 좀 더 되직한 제형이지만 끈적이거나 답답한 유분감은 아닌 수분크림치고 상당히 짱짱한 보습력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 3가지 크림들이 다 진정 효과도 있는 제품들이지만 수분크림은 보습력이 높아도 호불호가 극명하게 생기기 때문에 자신의 피부 타입을 잘 파악해서 고르는 게 좋겠죠? 자, 올해는 기초의 마무리 페이셜 오일도 요청으로 준비했는데요. 2가지, 로백틴과 그라운드 플랜. 로백틴은 오일 입자가 묽고 가벼워서 오일을 처음 사용함에 있어서도 부담이 덜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봄, 가을에도 부담이 없고 오일 특유의 묵직함을 싫어하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제품. 그라운드 플랜은 로백틴보다는 살짝 무게감이 있는, 그래서 건성분들께 더 추천드리는 보습 오일이에요.
그렇다고 막 답답하거나 끈적이는 오일이 아니라 한겨울 보습 오일로 딱 좋아요. 오일보다는 쫀쫀한 밤 타입이 좋다는 분들이라면 뉴오리진 디어밀크 스킨살브, 아까 보여드린 유단백 에센스와 동일 라인인데요. 쫀쫀한 연고 타입 밤인데 웬만한 오일로도 안 되는 건조함이 잡힐 정도라서 건조한 시즌에 기초 마무리 단계로 강추. 제가 비행기 탈 때 조그만 크림통에 덜어서 꼭 가지고 타는 제품이기도 해요. 그리고 하나 더, 아쿠아퍼 수딩 오인트먼트, 바세린 같은 제형인데 이 제품은 정말 딱 악건성인 분들에게만 권해드려요. 물론 바세린보단 피부 답답함도 덜하고 트러블 유발도 덜 되고 자극 완화 효과도 있어요. 대신 무게감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뭘 해도 안 잡히는 악건성 피부에만 뭐 크림에 좀 섞거나 아니면 오일처럼 이렇게 얇게 덧발라서 한번 마무리해보세요. 어차피 좋다는 제품을 모두 사서 전부 다 바를 순 없잖아요. 그게 피부에 좋은 방법도 아니고요. 탄력, 화이트닝, 진정, 장벽, 이 모든 거를 동시에 다 발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혹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있다 해도 이 중 가장 시급한 게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지금 현재 내 피부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뭘까?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다 보면 분명 시너지로 다른 문제까지 함께 좋아지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오늘 꼭 구름이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요즘 화장품 성분에 대해 많은 분들의 생각이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참고 정도는 괜찮은데, 예를 들어 화해 성분이 절대 화장품을 고르는 첫 번째 기준이 될 수 없어요. 가령 화장품에서 눈으로 보이는 전성분 혹은 화해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성분들이 있고 없고가 좋은 화장품, 안 좋은 화장품으로 분류된다는 건 전문성도 정확성도 떨어지는 일이에요. 솔직히 화학 전공이거나 성분에 대해 조금만 지식이 있는 분들은 이 기준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미 알고 계시죠. 요즘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 아주 명확하게 짚어주시는, 저도 즐겨보는 블로거 분들이 많으신데, 이런 성분에 대한 전문가 분들이죠. 뭐 가령 파라벤, 페녹시 에탄올이 들어있으면 나쁜 화장품이다? 좋은 성분은 아니지만 전성분상의 표기에서 빼기 위해 더 안 좋은 다른 성분들로 대체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거죠? 천연이라고 좋은 성분들이라고 하는데 정작 알러지나 자극은 그 천연 성분에서 오는 경우도 더 많고, 그런데 소비자는 막상 그 제품이 안 맞을 경우 뭐 피부가 뒤집어졌어, 역시 그 땡땡 방부제 때문이야, 알러지가 올랐는데 역시 항류 때문인가 봐, 아닐 수도 있는 다른 성분을 탓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런 거에 대해서 올해 참 생각이 많았는데, 내년부터는 더 디테일하게 보여드리고 알려드리도록 노력할 테니까 우리 구름이님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음 주 연말 결산 2부에서는 클렌징 제품부터 세안제, 미스트, 선크림, 그리고 베이스 메이크업에 목숨 거는 제가 뽑은 쿠션과 파운데이션까지 싹 다 들고 나올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좀 되셨나요? 구독 꼭 누르셔야 다음 영상 알람 갑니다. 그럼 전 얼른 편집하러 갈게요.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